나라가 망가지고 재정이 거들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면은 서로 재집권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다 죽고 나라 국민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엄동설안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임위도 열어주지 않고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모든 대통령이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게 만드신 전통이 다수당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사실 미국 의회 제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수당 소수당 나누어서 서로 협치를 하자는 전통과 원칙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일거에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분들이 전부 말을 바꾸시고. 그러니 야당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진짓 여유 부리면서 말 좀 하게 해주지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급하게 그걸 끊으려고 이렇게 안달을 하고.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절박한 마음, 또 우리 여당 의원들이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 42%, 지금은 아마 투표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60% 이상 득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단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여러분들이 애써 무시하고자 했던 소리, 청와대에 가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선은 58명이 가서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만나서 뜻을 전하고 가능하면 대통령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걸 문전박대를 하고 그 추위에 가로막고,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한 왕조 시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소문을 많이 받으시더니 이 청와대에 있는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왕을 모시는 줄 아는 거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무슨 예의입니까? 대통령이 말을 들어야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야당 부족한 것도 많고 정권도 잃었고 탄핵도 당했고 우리 두 분의 대통령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나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우리를 밀어주고 대통령을 그 엄동설의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2번씩이나 당선시켜주고, 그런데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 그 대통령도 망치고, 그때도 아마 청와대가 이랬을 겁니다. 왕처럼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왜 야당 이야기를, 우리도 국정 경험이 있고 저도 청와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그래서 필리버스터 시간에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들었냐면은 우리 송영길 의원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민주당 의원들 참 좋아합니다. 정당을 넘어서서. 어쩌면은 제가 우리 당 의원님보다 더 가까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치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 이야기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왜 이 국민에 우리가 북한 전단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국정원법을 반대하고 했는지, 왜 우리가 공수처법을 친위 친문 친위대 조직이다, 게시타부가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저희들도 우리 여당 선배 동료 의원만큼 경험도 있고 국정 경험도 있고 실패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려운 시절 겪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과 비슷한 삶의 궤적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지난 9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확산 걱정을 해서 정부 여당에게 신속 진단 키트 빨리 허가해서 판매토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뒤에 오늘에서야 이낙연 대표 오늘 최고회의에서 신속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도입하자. 우리 야당의 말을 4개월 전에 들었으면은 K방역 자랑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들었으면은 이런 실패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옛날 생각 틀에 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모략당하고 해서 저희들도 앙금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백신 이야기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는 오늘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신 상황을 사실은 백신을 누가 왜 대통령이 거짓 보고했는가? 심지어 이낙연 대표조차도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명석하신 분인데 대동아일보 출신의 우리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고 얼마나 명석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보고가 잘못되고 있고 이 정부가 결정을 잘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은 믿지 않고 자꾸 정치 선동만 믿고 편가르기만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옳고 우리한테 불리한 건 싫고 이렇게 자꾸 눈을 가리고 필리버스터 듣기 싫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정책을 그르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낱낱이 왜 야당이 이렇게 절박한지를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백신 예산 이거 우리가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1년 그 슈퍼 초예산 560조 가까운 예산에 전국민 백신 예산 없었습니다. 저기 정인이 계십니다. 우리 강기훈 보건복지위 간사, 우리 당 간사가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도 듣지 않았고 여당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서 정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이 예결위에서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산안 합의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예산안 560조를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제3차 팬데믹이면 어떡할 거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또 불용 예산 늘어날 거 아니냐. 빚을 자꾸 낼 게 아니라 560조 중에 몇 조는 헐어서 지금 어렵고 시장 가보십시오. 우리 마산 가보십시오. 어시장 가보십시오. 부림시장 창동, 오동동 가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다 여러분. 그거 분위기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이 엄동설안에 이제 코로나 방역 3단계 되면은 장사도 못하고 국가가 돈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 펑청망청 계속 도와줍니까? 왜 그때 우리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처럼 일찍 대비했더라면. 그래서 백신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래 뭐 일부러 그랬겠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어쩌겠나? 그럼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뭐가 뭔지 문제를 모르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대통령은요 당장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 썼던 원고 썼던 사람, 그걸 보고했던 사람, 그 개통을 전부 다 문책해야 됩니다. 그 뒤로 그 며칠 뒤에 대통령이 송구합니다. 명구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망친 사람, 이렇게 대통령의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누굽니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자 보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가 다급해서 대통령한테 우리 아쉬운 거 없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실패하면 우리 몫으로 들어온 것도 큽니다.
실패는 우리의 반사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재정이 거들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면은 서로 재집권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다 죽고 나라 국민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엄동설안에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런데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랬다.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이낙연 대표가 사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제가 1월에 나오면은 백신이 3월 달에 투여되면 당장 그렇게 보건복지 라인들 다 조사하십시오.